지난 시간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를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것이 원소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 원소에는 약 118여 종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와는 또 다른 입자, 그 분자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번 수업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듣고 교과서 읽고 이해하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매 시간 끝난 다음에 강의 밑에 있는 형성평가 문제를 푸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앞 시간에서 원자에 대해 설명할 때 선생님이 끝에 자로 끝나는 경우 그것은 어떤 형태, 모양, 구조, 생김새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입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자는 원소의 형태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분자는 무엇인가? 분자의 뒤에 글씨를 보니까 얘도 자로 끝나네요. 자로 끝나기 때문에 분자도 어떤 입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원자와 분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둘 다 어떤 입자를 분명히 의미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6쪽, 27쪽의 소제목이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자가 결합한 분자라고 되어 있죠. 이 26쪽, 27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영상을 먼저 보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블록놀이. 다양한 블록을 이렇게 저렇게 조립하니 와우! 멋진 차가 되었네요. 다양한 블록이 모여 모형을 만들듯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인 원자도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입자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2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한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2개의 수소 원자가 결합하면 수소 분자가 생기고 2개의 산소 원자가 결합하면 산소 분자가 생깁니다. 그럼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 분자가 된답니다.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나 물이 되는 것처럼 분자는 결합하는 원자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나 수에 따라 다양한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랍니다. 페이지 26쪽 오른쪽에 보니까 5개념 바로잡기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소와 원자, 분자에 대한 용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소와 원자 공통적인 글자는 원입니다. 원은 다시 말해서 근원을 얘기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자라고 했죠. 원자. 이 원자는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셀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 원자들마다 구별된다고 그랬어요. 원자들마다 형태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 원자들마다 종류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원소라고 했죠. 그래서 원소를 어떻게 정리했느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이다. 어떤 종류를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소든 원자든 둘 다 기본을 뜻한다. 하나는 형태, 구조, 하나는 성분, 종류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원자와 분자는 어떻게 다르냐? 원자와 분자의 공통 글자는 가만히 보니까 요 자네요. 자.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죠. 이 자로 끝나는 것은 어떠한 형태, 구조, 모양, 즉 입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가 원자라고 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분자는 어떤 물질과 또 원자의 중간 단계의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자와 분자는 셀 수가 있는 입자입니다. 원소와는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다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 분자와 원자, 원소의 개념을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1학년 물질의 상태를 배울 때 아마 봤던 그림일 텐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얼음, 물, 수증기 이 세 가지 용기에 들어 있습니다. 얼음과 물과 수증기는 상태만 다를 뿐이지 같은 종류의 물질인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는 것은 성질이 같다는 것이죠. 이 고체 상태인 이 얼음을 우리가 녹이면 물이 되고요. 이 물을 또 열을 가해서 끓이면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된다고 배웠죠. 이 하나하나의 지금 동그랗게 보이는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 물이라고 하는 물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아주 최소한의 작은 입자인데요. 이 하나하나의 작은 입자는 사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성능이 좋은 이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얼음이 됐든 물이 됐든 수증기가 됐든 공통적으로 같은 모양의 아주 작은 입자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는 지금 동그란 노란색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작은 색 동그라미 하나의 이 입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작은 크기의 입자이기 때문에 그 형태를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얼음이 됐든 또 녹아서 물이 된 상태이든 또 끓여가지고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됐든 이 세 가지 상태의 이 구조는 똑같은 같은 물질이고요. 같은 물질이라는 얘기는 같은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인데 이 세 가지 상태의 차이는 뭐냐? 요 노랗게 보이는 요 동그라미 하나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동그란 입자가 이 얼음 상태에서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또 액체 상태인 이 상태에서는 이 고체 상태인 얼음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배열, 그 다음에 요 동그란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죠. 또 이것이 수증기 상태인 수증기로가 되어 있는 이 기체 상태에서는 요 노란색 입자가 배열이 더 멀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이냐 아니면 규칙적이지 않느냐 문제인 거지 사실 얼음의 상태이든 또 액체 상태인 물이든 또 기체 상태의 수증기이든 이 노란색 입자의 배열과 거리만 달라질 뿐이지 사실은 얼음도 물의 맛을 나타내고요. 물도 물의 맛이고요. 또 수증기도 물의 성질, 물의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요 노란색이라고 하는 작은 입자, 이 형태의 구조 때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분자. 입자라고 하면 대개 우리가 동그란 모양으로 이해하는데요. 사실 이 동그랗게 표현된 요 입자 하나를 더욱더 크게 확대해 보면 어떤 모양을 띠고 있냐면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노란색 동그라미 요 동그랗게 작은 구조를 띠고 있는 요 입자 하나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모양의 이 구조를 띠게 되는데 이 구조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구조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물분자라고 합니다. 물분자. 비커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알갱이가 없는 그런 형태로 보이지만
실제 이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주 작은 동그라미처럼 생겨있는 구조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이 동그랗게 보이는 이 입자를 더욱더 크게 볼 수 있는 장비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식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분자 형태라고 했고요.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분자라고 했습니다. 이 물 분자는 이 물 속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 분자 한 개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나누어 보면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 그 다음에 조금 크기가 작은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의 형태를 띠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소 원자라고 부르고요. 이 파란색은 수소 원자라고 부릅니다. 즉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가 만나서 비로소 물의 성질을 띠는 이 물 분자 한 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과서에 또는 노트에 필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자, 원자, 원소,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을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했고요. 이 분자를 또 나누게 되면 이 분자를 다시 나누게 되면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 또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인 원자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죠. 그럼 물질, 즉 여기서 예를 든 게 물이죠.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아주 작은 입자, 이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했고요.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이 뭐냐? 분자와 원자의 차이점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고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가 원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로 놓고 보면 이 상태는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이렇게 모아놨다고 해서 이것이 물 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자와 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런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자의 종류를 우리가 원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접 쓰고 또 스스로 말로 되뇌이면서 이 분자와 원자와 원소의 차이를 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26쪽 교과서 본문 위를 잠시 정리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했죠. 예를 들면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면 수소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교과서 26쪽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분자 모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분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하여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파란색 보이는 동그라미는 질소 원자고요. 또 여기 주변에 있는 요 하얀색 동그라미는 수소 원자입니다. 이처럼 질소 원자 한 개하고 수소 원자 세 개가 모이면 암모니아 성질을 띠는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암모니아 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암모니아 분자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거 보니까 빨간색 동그라미가 산소 원자인데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물질을 우리가 산소 분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기 중에서 산소를 호흡할 때 들이마시게 되는데
그때 공기 중에 존재하는 산소는 바로 이러한 형태로, 즉 산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산소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소 원자 하나하고 수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이러한 분자를 우리가 앞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인 물 분자입니다. 산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2개. 요 초록색 동그라미 좀 크죠? 네, 요게 우리가 염소 원자고요. 또 하얀색 이 원자가 수소 원자이죠. 그래서 염소 원자 1개하고 수소 원자 1개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결합되는데요.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염화수소라고 하고, 이 염화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기본적인 입자를 우리가 염화수소 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 모양을, 형태를 외울 필요는 없고, 문제에서 주어지면 원자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헤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총 원자의 수는 몇 개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교과서 27쪽 맨 위에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입자이다.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게 매우 중요한 또 분자의 특징이죠. 분자는 결합한 원자와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입자이고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 또 원자의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죠.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원자의 종류보다 훨씬 더 많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의 기본 입자인 이 분자의 종류가 생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7쪽 해보기, 이 세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질소 원자 2개가 결합한 질소 분자,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한 이산화탄소 분자,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한 메테인 분자. 실제적으로 질소 분자는 이렇게 질소 원자 2개가 이렇게 나란하게 붙어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이산화탄소 분자는 얘가 산소, 얘도 산소 원자, 가운데는 얘가 탄소 원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우리가 보통 나타내고요. 또 가운데 있는 요 까만 게 우리가 탄소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요 하얀색이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 입체적인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가 보통 메테인 분자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의 분자 모형은 우리가 원자 모형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작기 때문에 원자도 작지만 분자도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이 분자도 우리가 눈으로 서로 이해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형태를 우리가 분자 모형이라고 하죠. 이러한 분자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중3 올라가면 또 더 자세하게 배우고 더 다양한 분자 형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분자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의 특징.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구조이고요. 이렇게 결합한 원자와 성질이 어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한다. 예를 들면 수소 원자 3개와 질소 원자 하나가 결합이 되면 수소 원자도 아니고 질소 원자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물질의 구조인 암모니아 분자가 만들어진다. 완전히 새로운 성질이다. 자, 두 번째,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분자가 원자로 나누어지면 그 원래 가지고 있던 물질의 성질은 어떻게 된다? 네, 잃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 분자를 나누어서 다시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로 나눠지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암모니아 성질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보다는 분자의 수가 종류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분자에 대한 개념 정리, 분자에 대한 특징,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27쪽 밑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를 통해서 마지막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독립된 입자로 존재하여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분자라고 하죠. 두 번째, 암모니아 분자를 이루는 원소의 종류는 원소의 종류 몇 가지죠? 네, 질소와 수소 두 가지이고요. 원자의 수는 총 몇 개이냐? 수소 원자 하나, 둘, 세 개, 질소 원자 하나. 그래서 총 4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물 분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물 분자는 아까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총 몇 개? 3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원소의 종류는 몇 개? 2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분자의 수가 원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유는 뭐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요 밑에 있는 형성평가 문제로 여러분들의 개념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소와 분자, 이것을 어떤 기호로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